조금 전에 법원 정기 인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오는 23일자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게 되는데요. 다른 내란 재판,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을 맡았던 이진관, 백대연, 우인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조금 전 법원의 정기 인사가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한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 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확정했습니다. 전담 법관 6명의 명단도 공개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방준혁 기자. 네, 오후 1시 반 시작된 세 번째 전체 판사회의는 약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16개 형상소부 가운데 형사 1부와 12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지정됐습니다.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6명 법관들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형사 1부에선 사법연수원 24기인 윤성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게 됐고요. 형사 12부에선 최선임인 26기 이승철 판사를 비롯해 29기 조진구, 34기 김민하 판사가 모두 재판장 자격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마다 전산배당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주심도 무작위로 정해지는 식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정됐는데요.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17기, 18기 판사들은 추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구법은 2개 내란 재판부 외에도 향후 사건 접수 추이에 따라 재판부를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내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정기 인사가 나온다고 하지요? 네, 지난주 전국 법원장과 고위법관 인사가 나온 데 이어 내일은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 인사가 발표됩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중앙지법에서 내란과 외환, 김건희 씨 의혹 관련 사건들을 맡아온 부장판사들에 대한 인사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을 이끌어온 지기현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내란 사건을 맡은 직후인 지난해 인사에선 한 차례 유임된 바 있습니다. 이번 인사는 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데요. 지 부장판사의 경우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 뒤 곧바로 인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헌정질서 파괴행위, 소위 반국가 활동에 동조한 반국가 세력으로 평가받아 마땅한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사형을 구형합니다.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래서 법정 최고형의 결론을 내릴지 재판부는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방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뒤 무려 160차례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나오는 첫 사법적 결론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 기록만 약 10만 쪽에 달해 기록 검토에만 방대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은 거짓 선동이라며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이자 소설이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추가 증거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유무죄 여부와 양형 판단을 위한 평의에 들어갑니다. 다수 의견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지기현 재판장이 직접 판결문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다음 달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현 재판부가 결자 해지 차원에서 선고에 총력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지 또 피고인 8명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다음 달 19일 온 국민의 이목이 이곳 법원으로 쏠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